기찬 면옥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을, 보다 깊은 맛을, 정성을 다해 이 한 그릇에 올바르게 담습니다. 기찬 면옥. 특별한 날엔 꽃체움 떡 선물 세트로 행복을 전하세요. 꽃체움은 당일에 간 만들어 쫀득한 식감과 고급스러운 디테일로 기억에 오래 남을 정성을 드립니다. 기대 그 이상의 선물. 특별한 날엔 꽃체움. 전통과 식생활이 공존하는 콩지은 체험교육농장. 준비된 선생님과 함께 전통 발효 음식에 대해 공부하고 체험해보는 콩지은. 콩지은은 건강한 환경과 음식을 통한 발효 치유 농장입니다. 아이와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콩지은 체험교육농장.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불상의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오면서 11일 사천공항에서도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폭발물 추정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진주와 서울 수서를 잇는 SRT 직행 노선이 운행에 들어갑니다. 매일 상행과 하행 각각 2편씩 운행되며 예매는 11일 오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우후죽순 내걸린 정당 현수막이 공해를 넘어 안전을 위협한다는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SNS 속 핫이슈들 모았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함양 산삼축제를 앞두고 산양삼 지킴이들의 활동이 본격화됐습니다. 산양삼 품질의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객원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 대응해 서부 경남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연속으로 진단해봅니다. 마지막 순서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내부의 역량 결집 방안과 외부 환경의 변화 방향성을 모색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오는 9월부터 진주와 서울 수서를 잇는 SRT 직통 노선이 운행에 들어갑니다. 11일 오후부터 미리 예매가 시작됐는데요. 이동 시간과 요금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지역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KTX와 ITX 새마을, 무궁화호 등이 운행 중인 진주역. 지난 2012년 12월 처음 KTX가 들어왔고 이후 꾸준한 이용객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진주역의 하루 평균 KTX 이용객은 992명, ITX와 무궁화호까지 합하면 1,700여 명 정도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곳 진주역과 서울 강남의 수서역을 잇는 SRT 직통 노선도 운행에 들어갑니다. 원래는 강남에 가려면 동대구역에서 SRT로 환승하거나 KTX로 광명역이나 서울역까지 이동한 다음 거기서 내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예약은 11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됐고 상행 첫 차는 다음 달 1일 오전 7시 8분에 출발해 약 3시간 반 만인 오전 10시 41분에 수서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차편은 하루에 상행과 하행 각각 2편씩 운행되는데 경남도는 경남연구원과 함께 실시한 연구 결과 2021년 기준 수서행 고속열차 수요가 하루 평균 6,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편성을 늘리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SRT 한 편성에 410개 좌석인 점과 향후 이용 수요를 감안하면 하루에 15편에서 20편 편성까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국토부와 SR 측에 정편을 오늘 2027년 남부 내륙철도까지 준공되면 경남 대부분 지역에서 수도권과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이 한창인 가운데 서부 경남의 철도망도 점점 촘촘해져가는 모습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11일 진주 초전공원 인공호수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11일 오전 7시 20분쯤 진주시 초전동 초전공원 내 인공호수 수면에 물고기 수백 마리가 떠오른 채 발견됐습니다. 폐사한 물고기는 대형 잉어와 메기 등 200여 마리로 추정됩니다. 진주시는 우선 수온 상승을 원인으로 보고 죽은 물고기들을 수거해 매몰 처리하는 한편 정확한 폐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천시가 농지를 무단으로 휴경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 및 외국인 소유 농지, 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이며 실제 농업 경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농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차 등 부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번 농지 이용 실태 조사는 오는 16일부터 11월 말까지입니다. 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LH 전체 임원들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LH 혁신을 위해 임원 모두의 사직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거취 또한 정부의 뜻에 따르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직 쇄신을 위해 외부 기관 감사와 고강도 구조조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횡단보도와 도보를 잇는 교통섬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신호등보다 낮아 머리에 걸릴 듯한데요. 진주 신안동 근처를 걷다 현수막을 발견한 글쓴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야 할 정도로 현수막 높이가 낮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도 해봤지만 받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누리꾼들은 공해를 넘어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는 우려 섞인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강변 어딘가로 뛰어가는 작은 생명체. 천연 기념물인 수달로 보이는데요. 진주 지역 한 커뮤니티에 진양교 인근에서 수달을 봤다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수달을 산책 나온 하모에 비유하며 재치 있는 글을 남겼는데요. 너무 귀엽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자신이 산책할 때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지는 해가 보입니다. 하늘색과 노란색으로 나뉜 하늘은 오묘한 분위기를 그려내는데요. 퇴근길 남강을 바라보다 사진을 찍었다는 글쓴이. 예쁜 풍경에 감탄하며 이틀 동안 찍은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요즘 하늘이 참 예쁘다며 공감했는데요. 서로가 찍은 하늘 사진들을 경쟁하듯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SNS 김현준입니다. 지난 기획보도 4편을 통해 동부 전남의 관광 산업을 비교 분석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할 서부 경남의 다양한 지향점들을 모색해봤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이 제대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내부 역량 강화, 연대와 함께 외부의 환경 조성과 지원 노력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이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사자성어, 줄탁동시라고 들어보셨나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로 순천만 국가정원이 쏘아올린 자치와 분권의 이 줄탁동시 지방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차지훈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10년 만에 다시 열린 박람회. 시민 속 정원, 생활 속 도심 정원으로 모든 면에서 확장됐는데 이미 넉 달 만에 박람회 목표 관람객 800만 명의 70%인 관람객 5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가정원을 통해 순천이란 도시가 관광산업, 생태도시 조성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 연계 효과까지 도시의 가치를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지지만 기업이 먼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기업에 일할 수 있는 고급 인력들이 이렇게 훌륭한 주거직 조건과 또 자신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지 않으면은 종업원들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데요. 이 도시 내 관광, 주거, 산업 연결 고리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 간 연대 파생 효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순천 인근 여수와 광양, 보성 등 지자체들도 이번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를 중심으로 광역관광 낙수 효과로 들썩이고 있는 상황. 순천시가 지방 소멸 시대를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전남을 넘어 경남과 연계한 글로벌 남해안 관광 시대도 함께 꿈틀거리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산업 인구와 결국 관광 인구들이 서로 얽혀야지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서로 기대고 살아야 될 만큼의 절박한 시점이고 또 경전선이 뚫리지 않습니까? 이제 고속철이 뚫렸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굉장히 많은 여러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을. 비대해진 수도권에 맞서는 지방 소멸 시대의 새로운 돌파구로 부상한 지역 연대.
이에 경남도는 전남, 부산과 함께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부 경남은 남해안과 지리산권으로 나눠 관광 산업화, 관광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은 동부 전남처럼 서부 경남이 가진 관광 자원 등을 활용한 지자체 간 연대, 상생과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이런 연대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서부 경남이 가진 강점, 중장기적이고 보다 포괄적 관점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진주만의 그 특화된 정원을 하려면은 우리나라는 산지가 국토의 65%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산지행 정원을 특화시킨다면은 정말 대한민국 어떤가는 K 정원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서 우리 농어촌이 많은 지금 고민을 안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상황을 지켜보면 특히 섬지역 같은 경우에요. 관광 콘텐츠가 있는 곳은 젊은 사람들도 들어갑니다. 예, 귀촌도 늘고요. 본격적인 지방 시대를 열어 지역이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각자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지역 간 연대가 필수. 최근 경남과 부산, 울산의 초광역 경제동맹뿐만 아니라 산청과 함양, 하동과 전라권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농촌 위기 극복을 위한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접근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지원과 역할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중앙의 주요 권한들을 지역으로 이양해 지방자치 분권을 제대로 강화해야 할 적기라는 겁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미래 먹거리 기반 구축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 등도 시급한 지역 균형 발전 과제입니다. 항공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툴리오시에 프랑스 정부가 지방분권 차원에서 국립우주센터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 경남의 사천이 항공우주산업이 밀집되어 있고 또 지방분권 차원에서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것과 유사한 입장입니다. 남부 내륙철도 등 교통망 구축부터 의료, 문화, 복지, 교육 등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생활 인프라 구축에도 정부의 역할과 함께 지자체의 노력, 협력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 혁파와 지자체의 권한 확대를 과감히 추진하고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제인 라이즈 체계를 통해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내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끼리 내부적 역량과 연대를, 중앙정부는 지역 발전을 위한 외부적 환경을 만들고 지원하는 줄탁 동시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 지역민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치와 분권의 줄탁 동시 대응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건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하루빨리 지역에 뿌리 내리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SCS 차윤입니다. 다음 달 함양에선 대표 지역 축제인 함양 산삼축제가 열립니다. 기관과 농가 모두 축제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 축제를 위해 산양삼 지킴이들도 본격 활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주간 함양 곽영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곽영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산양삼 지킴이 이번 축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산양삼 지킴이는 민간인 6명과 공무원 2명 등으로 모두 8명이 4인 1조 2개 조로 구성되었는데요. 지난 6월부터 오는 9월까지 주 2회 산양삼 지킴이의 날을 정하여 지역 내 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이번 산삼축제는 관내에 등록된 산양삼 농가만 축제장에 입점할 수 있어 국민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산양삼 지킴이는 산양삼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생산 이력제 이행 여부 확인, 산양삼 정상 재배 유무 확인 및 지도, 신규 농가 교육, 농가와의 정보 교류 등 전반적인 활동을 통해 함양에서 생산되는 산양삼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산양삼 지킴이와 함께 농가를 방문했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동행해보니 어땠습니까? 8월 1일 오후 시대지는 산양삼 지킴이 점검구역인 농가 3곳 서상면, 안이면 등을 동행하며 산양삼 지킴이의 활동을 파악했습니다. 먼저 서상면 산양삼 농가에는 산양삼 샘플을 채취 및 산양삼 외관을 점검했으며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소통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나눴습니다. 이어
아니면 용추계곡 일원 산양삼 농가를 방문하여 샘플 채취와 함께 산양삼 생장과 관련된 정보를 교류했습니다. 아울러 산양삼 이식 시 뿌리 위치에 따라 토양으로 받을 수 있는 양분 차이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산양삼 지킴이 A씨는 경사진 방면으로 뿌리를 두고 산양삼을 이식해야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한다. 쉽게 설명하면 산양삼 뿌리가 산을 바라보고 식재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법적으로 재배되는 산양삼과 정상적인 산양삼 차이를 두고 불법 산양삼은 머리 부분이 미숙하게 발달하거나 없으며 뿌리 활착이 자연스럽지 못해 인삼의 형상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산양삼 지킴이 활동에 농가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농민들은 대부분 지킴이 방문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농가들은 지난 7월에 쏟아진 강수량으로 인해 축제에 납품할 산양삼 품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양삼 농가 A씨는 많은 비가 쏟아지며 식재한 산양삼 품질이 저하될까 걱정이 많다며 산양삼 농가들 중 수익이 발생하는 농가는 몇 농가 없고 대부분 손해만 보는 입장이라며 산양삼 재배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6월부터 8월까지 2달간 산양삼 지킴이 활동 중 불법 산양삼 재배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곽영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18회 함양산삼 축제 9월 7일부터 상림공원 일원에서 열리는데요. 산양삼 지킴이들이 열심히 활약해서 좋은 품질의 산양삼을 보다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서부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최근 온라인에 범죄 예고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거수자가 칼을 들고 다닌다는 신고가 있었지만 다행히 오인 신고로 밝혀졌었는데요. 11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항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서 사천공항을 비롯한 전국 공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사천공항 정문에 경찰차 여러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옆으로는 소방차와 함께 폭발물 처리반이라고 적힌 특수 차량도 보입니다. 11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명을 특정하지 않고 공항이라고만 적혀있던 탓에 전국 공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찰과 군, 소방 등이 테러 협박글에 대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남에서는 사천공항과 김해공항에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졌습니다. 사천공항에는 사천경찰서와 경남경찰특공대, 사천소방서와 함께 군부대까지 60여 명이 출동했습니다. 탐지견을 동원해 공항 안팎을 수색한 결과 폭발물로 추정되는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해공항에도 경찰특공대와 공항경찰대 등이 투입돼 수색과 순찰 강화에 나섰으나 범죄나 테러 용의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상의 범죄 예고글이 무분별하게 번지자 국가수사본부는 범죄 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법상 협박이나 살인 예비,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11일 기준 게시된 범죄 예고글 315건 가운데 119명을 검거하고 그중 11명에 대해 살인 예비죄와 협박죄 등을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불안감 가중은 물론 치안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범죄 예고글 게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함양군이 오는 14일까지 고향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8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지역축제와 관광지 홍보에 나섭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함양군은 오는 9월 7일 열리는 제18회 함양산삼축제와 지역 내 주요 관광지를 적극 홍보합니다. 한편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엔 전국 자치단체와 관광업체 180여 곳이 참석해서 관광상품과 축제, 문화, 레저 등을 선보이며 바이어 상담회 등도 함께 마련됩니다. 함양군과 경남혈액원이 공동으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헌혈자 감소로 인한 혈액 부족 해소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함양군민과 군청 공무원, 유관기관 직원 등 40여 명이 헌혈에 참여했으며 체열된 혈액은 경남혈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남해군이 올해 독일마을 맥주축제의 규모를 확대합니다. 군은 지난 8일 회의를 통해 행사 장소와 시설물, 콘텐츠 등을 키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메인 장소인 도계마을 광장은 무대와 그늘막에 더해 퀴즈존을 별도 구성합니다. 또 독일 옥토버페스트의 빅텐트를 벤치마킹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대표 프로그램인 퍼레이드도 개막식 당일뿐만 아니라 축제 기간 동안 매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도계마을 맥주축제는 오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열립니다. 이번 주말 대체로 맑고 구름 많겠습니다. 날이 개면서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31도를 웃돌겠고 자외선 역시 무척 강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하늘에 구름 많고 맑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진주와 사천 23도, 남해 2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1도에서 3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태풍 끄트머리에 남은 비구름대 때문에 서울은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토요일 오후부터는 전국이 맑고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세종 22도, 광주 23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31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겠는데요. 토요일 오후에는 물결과 바람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새물, 만조 시각은 저녁 7시 18분, 간조 시각은 낮 12시 22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맑고 하늘에는 구름만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제주로 출발하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9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7호 태풍 란이 일본을 향하면서 우리 지역은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겠는데요. 한낮 기온 31도를 넘어서며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